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직도 제가 직접 목격하고도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달 어느 목요일 오후에 시작됩니다. 제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고급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매장 안은 한적했고 가끔 몇 분의 고객들이 구경하다 가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오후 2시쯤 자동문이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첫인상은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5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좀 낡아 보였거든요. 회색 가디건에 검은 바지 그리고 운동화. 머리도 파마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았고요. 솔직히 저희 매장은 한 개당 최소 200만 원은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길을 잃고 들어오신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진열된 핸드백 하나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우리 매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 중 하나였거든요. 가격이 800만 원짜리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보통 고가 제품을 보시는 분들은 차림새부터 다르거든요. 명품 옷에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정말 평범하셨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실례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셨거든요. 그래도 고객이니까 정중히 대응했어요. 가방을 진열대에서 꺼내서 보여드렸죠. 할머니는 정말 꼼꼼히 보셨어요. 가죽 질감도 만져보시고 지퍼도 열어보시고 내부 구조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매장 매니저가 제게 눈짓을 하더라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구매 의사 없이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속으로는 설마 사실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800만 원이면 보통 사람들 월급 몇 달치인데 이 할머니가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가방을 다 보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예쁘네요. 그런데 다른 색깔도 있나요? 저는 네,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색상이 더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구경만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할머니가 다른 색깔들도 보여달라고 하셔서 저는 블랙과 브라운 가방도 꺼내드렸어요. 할머니는 세 개 가방을 놓고 한참 고민하셨어요. 그 순간 매장에 다른 고객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명품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딱 봐도 VIP 고객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매니저가 바로 그 여성분께 달려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정말 극진하게 모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 고객이 할머니를 보시더니 매니저에게 뭐라고 속삭이셨어요. 저는 못 들었지만 매니저의 표정이 좀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매니저가 저에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이 불편해 하신다고 하네요. 할머니께 적당히 둘러보시고 가시라고 하세요. 저는 정말 난처했어요. 할머니는 아직 가방을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고객 때문에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기 아가씨. 이 세 개 다 주세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가방 세 개 다 사겠다고 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되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 개면 총 2,400만 원이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님 혹시 가격을 확인하셨나요? 한 개당 800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계산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옆에서 그 여성 고객이 끼어들었어요. 잠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그런 비싼 걸 사요? 카드도 진짜일까요? 매니저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님, 혹시 카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조용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검은색 카드였는데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그 여성 고객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저런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요? 매니저님, 확인 좀 제대로 하세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조용히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매니저가 할머니께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고액 결제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신분증 확인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신분증을 꺼내셨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이었어요. 매니저가 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해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잠깐. 이 카드가. 그때 매장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매니저가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살짝 봤는데 그 카드에 PRESTIG BLACK라고 써 있었어요.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국내에 몇 장 없는 초고액 자산가만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매니저가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네, 카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정말요? 전화를 끄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성 고객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물어봤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회장님이세요. 그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니, 박순자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2,400만 원을 결제하는데 카드 단말기에서 승인 완료 소리가 났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 여성 고객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조금 전까지 할머니를 의심하고 무시했는데 박순자 회장님이 가방 3개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제가 쓸 거고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며느리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매니저가 부랴부랴 배웅을 나갔는데 회장님이 타신 차를 보고 더 놀랐어요. 벤츠 마이바흐였거든요. 운전기사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박순자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한국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그룹의 창립자셨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정말 검소하게 사신다고 유명하셨어요. 그분이 반지하에 사시는 건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가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하신 공간이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한남동의 엄청난 저택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박순자 회장님께서 저희 매장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앞으로 이곳을 단골로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저는 회장님을 다시 뵀어요. 이번에는 한남동 저택에서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집이었어요. 궁궐 같았거든요. 회장님이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나를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요즘 그런 사람 찾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 그룹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그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고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박순자 회장님을 뵐 때마다 신기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사시거든요. 회사에 오실 때도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오세요. 한 번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지 물어봤어요.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부자는 검소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려면 때로는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정말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매장에서 회장님을 무시했던 그 여성 고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분이 박순자 회장님께 직접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회장님도 너그럽게 받아주셨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박순자 회장님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검소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별로 가진 게 없으면서도 화려하게 치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회장님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더라고요. 요즘 SNS나 유튜브 보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명품만 잔뜩 걸치고 비싼 차 타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부자는 저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자 회장님은 정말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신데도 그날 저희 매장에서는 정말 평범한 할머니셨거든요. 누구도 그분이 재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을 과시할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조용히 사시는 거죠. 저도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어떤 고객이 와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드려요.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르게 보게 됐어요. 평소에 별것 아닌 것 같던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항상 보던 청소하시는 아저씨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분도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박순자 회장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몇 달 전에는 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리를 안 비켜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고맙다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의료진 원장님이셨어요.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지하철에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였던 거죠. 그분이 나중에 제가 다니는 회사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의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느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박순자 회장님께서 가끔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 매장에서 회장님을 무시했던 그 여성 고객도 사실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선입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요즘 회장님과 가끔 식사를 할 기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와 닿더라고요. 회장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이유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회장님은 자선 사업에도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도 조용히 하세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말이에요. 한 번은 왜 조용히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진짜 선행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지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회장님이 가끔 그 반지하 원룸에 아직도 가신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가끔 내가 누구인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곳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내 마음이 다시 정리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높은 지위에 계시면서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시니까요. 저도 회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SNS에 명품 자랑하고 비싼 음식 먹는 모습 올리고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 같아요. 박순자 회장님처럼 정말 성공한 사람일수록 조용하고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회장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 같은 직원의 이야기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거든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말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지혜가 숨어 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는데 회장님은 정반대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한 마음을 잃으면 진짜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이나 외모,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박순자 회장님을 만난 건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회장님처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혹시 여러분 옆에도 박순자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성공의 기준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최근에 회장님께서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회장님이 왜 그 반지하 원룸을 계속 유지하시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곳은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에요. 나도 한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하루 세끼 먹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가끔 그곳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은 한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분이신데 그런 과거가 있으셨다니.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정말 절망적이었을 때 한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내가 굶고 있는 걸 보시고 따뜻한 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지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면서 그때의 마음을 잊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원룸을 마련한 거예요. 가끔 그곳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성공을 하고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날 매장에서 만난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날 손녀딸 생일 선물을 사러 간 거였어요. 하지만 어느 매장을 가도 직원들이 나를 VIP로 대접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친절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친절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간 거였죠. 정말 놀라웠어요. 회장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신 거였다니.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나를 재벌로 알기 전에도 정말 친절했거든요. 그게 진짜 친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회사로 데려가신 거였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을 봐주신 거였네요. 회장님은 이런 테스트를 종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도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가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신다고 해요. 사람의 진짜 성격은 그 사람이 나를 모를 때 나오거든요.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어요. 몇 년 전에 병원에 가셨을 때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접수 직원이 나를 보더니 할아버지, 여기는 비싼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회장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여기서 받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계속 무시하는 투로 대하더라고요. 결국 회장님이 신분을 밝히셨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원을 해고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교육을 받게 했죠.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교육을요. 지금은 그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일하고 있어요. 역시 회장님다우신 처사라고 생각했어요. 벌을 주기보다는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신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요. 요즘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경비 아저씨들과도 친근하게 대화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청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알고 보니 전직 대학 교수셨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박식하신 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 중에도 전직 군 장교 출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서 리더십에 대한 정말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정말 소중한 지혜들이 숨어 있어요. 박순자 회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상아탑에 갇혀서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정기적으로 일반 직원들과 식사를 하시기도 해요. 물론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비싼 레스토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솔직한 이야기도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 그런 식사를 몇 번 해봤는데 정말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회장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한 번은 신입 직원이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회장님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운도 따라줘야 하고요. 정말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회장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고마워할 줄 아시니까 사람들이 회장님을 따르는 거겠죠. 그리고 회장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게 있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회장님은 자선 사업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도 조용히 하세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말이에요. 진짜 기부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지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한 번은 회장님과 함께 장학금 전달식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재단 직원들이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나를 보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나설 필요는 없어요. 정말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회장님이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챙기신다는 거예요. 직원 자녀가 아프면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을 주세요. 회사는 그냥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가족 같은 곳이어야 해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회사는 이직률이 정말 낮아요. 다들 회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회사 청소를 담당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셨죠. 물론 그 할머니나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셨어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퇴원하셨을 때 회장님이 직접 문병을 가셨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우시면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우리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회장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걸 SNS에 자랑하고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성공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박순자 회장님처럼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경제적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겉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평범해 보이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유명한 화가셨고 동네 문구점 아저씨가 전직 대기업 임원이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예요. 그리고 그런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만남들을 놓치고 있는지도요. 박순자 회장님을 만난 것도 만약 제가 그날 그분을 무시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박순자 회장님처럼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와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박순자 회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박순자 회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옆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박순자 회장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